창의적인 활동 말고도 이게 인공지능이 넘보는 영역이 네. 또 있다고 해요. 바로 가치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꽤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비 같은 경우도 가치 판단을 해서 좋은 길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그 법률 서비스를 해준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천만 건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해당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혹은 유리한 소송 전략 같은 것까지도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가치 판단의 가장 극단에 있는 곳이 어쩌면 이제 법원일 텐데 법률 시장까지 가치 판단이 내려가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가치 판단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능한 시대가 굉장히 좀 빨리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변호사.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편집장님 말씀하신 영역에 한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대체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인류적 행위를 한 사람인데 법률과 양심 때문에 혹은 조건 때문에 왜 저런 사람을 변호하지? 모든 사람의 법의식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하지 못하는 영역.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기 엄마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기한테 뭐 좀 하나 먹이려고 슈퍼에서 빵 같은 거 하나를 좀 슬쩍 했는데 잡혔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인간은 이제 고려하고 뭐 해서 잘못했으나 훈방 조치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 가면 감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실형을 또 뭐 내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은 그동안의 수많은 케이스를 분석하는 케이스를 거예요. 보고. 예, 수많은 판단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얼마든지 인간의 판단과 비슷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서장훈 씨가 죄를 졌어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A라는 법정에서는 기소유예를 하고 B라는 법정에서는 실형을 때립니다. 이렇게 되면 서장훈 씨는 B라는 법정 가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한 거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판사도 어쩌면 법적 비리도 없애는 겸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공정하다는 겁니다.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자동화 뭐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데 그냥 패턴으로만 묶어버려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정신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있지 않을까요? 네. 인공지능이 만약에 판사를 대신한다. 네.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부탁을 받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설령 어쩌다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전관예우라든지 법조 비리에 비해서는 그 폐해가 훨씬 적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람은 이럴 때 뭐 벌을 받고 뭐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로봇은 뭐 이거 뭐 벌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중단이죠. 중단. 사용을 멈추게 하는 거죠, 사람이. 그 독일 학계에서 로봇 형법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오작동한 로봇을 체포하거나 리셋하는 거. 리셋해가지고 될까요? 그거를 이게 임팩트가 있으려면 망치 같은 걸로 그걸 빠개야. 이게 다음부터 이런 거로 내가 잘못 만들면 박살이 나는구나 이런 걸 줘야지. 그게 이제 인간의 시각인 거죠. 인간의 시각으로는 로봇을 빠개야 로봇이 큰 데미지라고 생각하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어쩌면 리셋이 훨씬 더 무시무시한 형벌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집회에서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 예전에는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맞아, 100장 그건 센 그랬던 다음에 것 같아. 맞아, 그건- 사람이 확인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한번 세고 기계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기계에 대한 신뢰가 역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기계에 대한 신뢰가 넘어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률 시장 이런 것도 처음에는 야 판사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나에게 할 수 있어라고 불신할 수 있지만 이게 일반화되다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결정하려고 그래. 기계한테 일단 맡겨보자라고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계를 신뢰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지나친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이 걸리거나 복잡한 일을 기계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가 해라고 명령 혹은 위임한 거예요. 그걸 신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인공지능이 잘 발달되려면 그 특정 영역에서 해당 전문가가 굉장히 좋은 지식을 입력 혹은 학습을 시켜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공지능의 가치 판단이 100% 신뢰할 수 없었던 사례인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이 남녀의 외모를 심사하는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도전자가 한 6천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44명의 우승자를 가려냈는데 우승자 대부분이 백인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인공지능 안에 백인의 특질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입력되었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주류 문화의 결과가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아하. 우리가 흔히 보호하려고 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어떤 결함 뭐 이런 부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업종을 이제 전환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네, 오늘 잘못 나왔어요. 좀 망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으면 제가 볼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신 겁니다. 예. 채널 현대카드